조선별난사 노론과 소론의 본격적인 대립. 행위 12. 행위 12는 송시열이 살던 충청도 회덕과 윤증이 살던 이성 두 지명의 앞글자를 따서 명명된 논쟁으로 숙종 때 사제 관계에 있었던 송시열과 윤증의 불화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론 송시열과 소론 윤증 간 1681년에 있었던 행위 12에 대해 숙종 42년인 1716년 병신년에 국왕인 숙종이 판정을 내린 처분을 병신처분이라고 합니다.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5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684년 청 강희 23년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다. 저해정 민정중 등이 최신의 상소에 관해 아르다. 윤선거의 아들 윤증은 그 어미가 비명에 죽은 것을 가지고 그 업을 폐하고 장수하였으나 윤선거의 명으로 젊었을 때부터 송시열에게 나아가 배웠으며 송시열이 그를 매우 존중하였다. 일찍이 빙소를 받았으니 사망이 성하여서 도통을 전승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윤선거가 죽자 윤증이 송시열에게 묘갈명을 청하고 이어 소매 속에서 그 아비가 기해년 사이에 일찍이 송시열에게 보내려 하였던 편지를 꺼내어 보였다. 글 속에 윤유 허묵조경, 홍원 등을 써야만 하고 버릴 수 없음을 성칭하였으므로 송시열은 더욱 윤선거에 대하여 의심이 없을 수 없어서 갈문을 지음에 있어 스스로 입원하려 들지 않고 다만 박세채가 지은 행장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를 맺었다. 윤증이 고쳐주기를 청한 곳이 서너 군데 있었으나 송시열은 오히려 하나도 그 뜻에 따르지 않았으니 윤증이 비로소 이를 원망하였으나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경신년에 미쳐 송시열이 해상에서 조정으로 돌아오니 상하가 모두 존신하기를 시기같이 하였다. 이때의 대옥이 비로소 끝나서 사류가 되고 진출하였다. 그런데 훈기에 여러 신하가 하는 행동이 왕왕 사람들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함이 많았으니 나이 젊은 후진이 스스로 청이라고 침탁하여 공격하고 배척하였으나 음으로 다른 날 스스로 보전할 계책을 하여 송시열의 무리가 혹시 그 안에 좌우에 있지 않을까 의심하여 은밀한 곳에서 기방하여 말하였다. 윤증은 본래 송시열에게 원한을 쌓은 것이 있는 데다가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송시열의 고재로서 진작 스스로 배반하지 않았다가 훗날에 송시열이 패하면 화가 반드시 몸에 미칠까 두렵게 여겨 소배에게 몸을 던져 영합하고 운우를 분립하여서 논의를 주장하였다. 윤증은 송시열이 본래 엄준하여 남의 안색을 빌리지 않더라도 말로써 격동하기 쉬움을 알므로 그 부질로서 송시열에 훼손되는 자를 대하여 송시열의 과실을 차례로 세워서 이를 송시열에게 들리게 하고 이어 박세차에게 글을 보내어 왕패 의리 기관 등의 설을 가지고 송시열을 힘써 조회하였다. 송시열의 손자에 박세차에 서의되는 자가 있어 그 글을 얻어가지고 돌아와 송시열에게 말하자 송시열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누설되지 말게 하였으나 문화생이 차츰 이 말을 듣게 되었으니 최신이 맨 먼저 상소하여 그 일을 발설하였었다.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와 송시열은 김장생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친구였는데 남인 윤유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송시열은 한때 윤유의 학문의 깊이를 높게 평가했으나 윤유가 주자의 책에 대해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하고 줄을 달아 독서기를 저술하자 송시열은 그를 사문난적으로 몰았습니다. 반면 윤선거는 윤유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송시열과 대립각을 세웠으며 윤선거는 송시열이 현종 때 윤희와 예속 문제로 불화를 빚자 그들을 화해시키려다 송시열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윤선거는 송시열이 격분하자 윤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둘 사이의 갈등은 일단 낙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669년 윤선거가 사망하고 아들 윤증이 송시열에게 묘갈명을 부탁하는데 송시열은 묘갈명을 무성의하게 짓고 윤선거가 병자울한 때 강화도에서 비겁하게 살아 돌아왔다고 폄하했습니다. 이에 윤증은 여러 번 묘갈문의 내용 개정을 요청했으나 송시열은 약간의 자구만을 수정할 뿐 그 내용의 개정에 끝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윤증은 스승이었던 송시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윤증은 숙종 7년인 1681년 송시열에게 비난의 편지를 보내려다 박세채의 만리로 그만두었는데 여기에는 송시열이 의리와 이익을 같이 행하고 왕도와 패도를 병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신유의서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송시열의 손자이자 박세채의 사위인 송순석이 몰래 베껴 송시열에게 전했습니다. 1684년 4월 최신이
신유의서의 내용을 갖고 스승을 배반한 죄로 윤증을 고발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자 대대적인 정치적 분쟁이 야기됐습니다. 윤증의 친구 나양저와 친구 박세채 등은 그를 옹호했고 송시열의 제자들과 조정의 대신들은 윤증을 비판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숙종실록복 월정호 15권 숙종 10년 4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684년 청 강희 23년 송시열의 문인 사홍원 직장 출신이 상소하여 윤증을 공격하다. 송시열의 문인 사홍원 직장 출신이 상소하여 윤증을 공격하니 임금이 우비로 이에 답하였다. 원래의 수와 비지는 위에 보인다. 송윤의 득실은 이미 피차에서와 소가 있으니 공정한 눈을 가진 자는 스스로 마땅히 이를 알게 마련이다. 유물에서 그 악도를 조종하여 분연히 투소하여 사람을 헐뜯어 욕하는 것을 일삼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풍습이 아닌데도 송시열이 이를 금하지 아니하여 이로부터 괴이한 무리가 걸핏하면 스승을 소송한다고 일컬어 소장을 공거에 바쳐서 한판의 싸움을 이루었으니 군자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정계에서는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된 가운데 노론과 소론이 공존하며 전국을 주도하다 1701년 무고의 옥으로 장희빈의 처벌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이 대립했는데 숙종의 탕평 의지로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710년 소론 최석정의 예기우편이 주자를 경시하고 주자의 학설에 어긋난 것이라며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노론과 소론 대립이 격화됐습니다. 이에 예기우편의 판각을 모두 걷어 불태우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노론 세력에게 점차 전국의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노론과 소론은 1711년 가례원유의 간행으로 다시 대립했는데 가례원유는 병자호란 직후 유계와 윤선거가 함께 가례에 관한 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계의 손자 유성기가 간행을 주도하고 노론의 권상아가 서문을 정호가 발문을 쓰면서 윤증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숙종은 책을 확인한 뒤 정호가 윤증을 비난한 것은 잘못이라 판정하고 정호를 파직시킨 한편 발문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즈음에 흥이 시비가 조정 내 노론 소론 대립으로 확대되자 숙종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중하고 스승은 경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윤증을 옹호하면서 노론을 처벌하는 등 소론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소론의 공격이 심해지자 1716년에 김창집을 필두로 한 노론의 공격이 지속되며 숙종은 윤증의 신유의서와 송시열의 묘갈명 등을 검토한 후 윤증에게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빼도록 지시한 정호의 발문을 다시 넣도록 했고 윤증에 대해서는 선정의 칭호를 금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병신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선거 문집의 해판까지 주도한 김창집은 소론의 계속된 공격을 받게 되나 동생 김창읍은 그의 행적을 옹호하고 적극적인 출사를 권유했습니다. 1684년 최신이 신유의서를 가지고 윤증을 처벌할 것을 간한이래 32년간 지속된 흔히 시비는 사제 간의 사사로운 분쟁이 정치적 분쟁으로 비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서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병신처분은 극에 달한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 국왕이 직접 관여해 노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국왕의 판정으로 소론은 학문적,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전국에서 위축되었는데 사문의 시비까지 국왕이 판정했다는 점에서 군사로서의 숙종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노론과 소론의 본격적인 대립, 흔히 시비였습니다.